할머니, 왜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5개월째 저는 어느 가정집 거실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청소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돈 내는 거잖아요. 보호자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박 선생님 하며 존경받았고 정년퇴직 때는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할머니 냄새 나요.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어르신을 모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육체 노동과 보호자, 가족들의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겨우 62세인데 거울 속 제 모습은 70대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요. 큰딸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거 우리 창피해요. 뭐 엄마 친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교사 출신이 요양보호사 한다고 동네에서 수군거려요. 내가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버는데 뭐가 창피해? 그게 아니라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굳이 그 힘든 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요양보호사 그만두시고 다른 거 알아보는 게 어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내가, 정년퇴직까지 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2세,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8,500만 원과 연금 월 210만 원, 남편과 단둘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6개월 만에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비, 간병비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도 안 돼서 퇴직금은 바닥났고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무료 교육받고 자격증만 따면 바로 취업된다는 말만 믿고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양보호사만이 은퇴 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6개월간 겪은 지옥 같은 현실, 그리고 그 후 찾아낸 월 300만 원을 버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요. 오늘 제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요양보호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저는 주변 지인들과 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복지관 상담사는 교사 출신이라면 어르신들과 소통도 잘할 것이고 국비 지원으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총 240시간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이론 수업 80시간, 실기 수업 80시간, 그리고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무료였고 오히려 교육 참여 수당으로 하루 1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특성과 질환, 요양보호 기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실기 수업에서는 침상관리, 식사보조, 이동보조, 목욕보조 등을 실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실습은 요양원에서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을 돌보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함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필요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선택한 분들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치렀습니다. 객관식 35문제, 주관식 5문제로 구성된 시험이었습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었습니다. 교사 시절 시험 문제를 출제하던 제게 이 정도 시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률은 약 90%였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쥔 순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남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취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요양원, 재가요양센터, 개인 가정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가정 방문 요양을 선택했습니다. 요양원 근무는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가 있어서 제 나이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재가요양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주말 휴무가 가능했습니다. 급여도 괜찮았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높은 12,500원을 제시받았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미안해하는 남편께 저는 괜찮다고 교사 경력이 있으니 어르신들과 대화도 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딸 수진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 초 저는 첫 일자리 배치를 받았습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78세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거동은 가능하지만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드님 내외가 맞벌이를 하셔서 낮 시간 동안 어머니를 돌봐줄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시급 12,500원에 식대별도 지급이었습니다. 한 달 예상 수입은 약 2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 일부를 충당하고 생활비로 쓰기에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이제는 요양보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존심보다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생각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고, 어르신을 내 어머니처럼 모시자고 말입니다. 출근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며느리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고 여인 체구의 온화한 인상이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어르신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머니의 상태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화장실은 꼭 동행해야 하고, 약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반 일주일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어르신은 순하셨고 제 말을 잘 따라주셨습니다. 함께 아침 드라마를 보고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산책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35년간 학생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급여일이 다가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198만 원을 확인하는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식대 포함해서 정확히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병원비 일부를 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순조로웠습니다. 어르신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오는 시간만 기다리신다며 며느리분께서 고마워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와주셔서 다행이라고, 며느리보다 더 잘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교사라는 직함은 내려놓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지켜주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잘했다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남편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면 남편 치료도 잘 받고 우리 부부가 노후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니란 생각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3번째 달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셨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라고 우기실 때도 있었고 돌아가신 남편이 곧 온다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체적 부담이었습니다. 어르신을 화장실까지 부축하고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목욕을 도와드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2세인 제 체력으로는 78세 어르신을 매일 부축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르신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며 저를 밀쳤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이었지만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손목을 바닥에 짚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손목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소 2주는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2주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비와 약값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병원비도 계속 나가는데 제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손목이 아직 덜 나았지만 저는 서둘러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에는 다른 어르신 댁으로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82세 남성 어르신이었습니다.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체구가 큰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화장실로 옮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보호자,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요양보호 외에도 청소, 설거지, 빨래까지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르신 돌봄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당장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청소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돈 내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지금 걸레를 들고 남의 집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잤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만두는 게 어때?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병원비를 어떻게 낼 것인가?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4번째 달이 되자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다가 제가 먼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놀라 소리를 지르셨고 며느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상태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그날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자며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었고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리한 활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치료에 3만 원, 주 3회씩 받으니 한 달에 3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늘어났습니다. 남편 병원비는 계속 나갔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저축했던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엄마가 요양보호사 하신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교사 출신이 요양보호사를 한다고요. 저도 창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접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작 딸은 창피해했던 것입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정년퇴직까지 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겨우 62세인데 7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요양보호사만이 은퇴 후 유일한 선택지는 아닐 거라고, 반드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서 쉬며 회복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맘시터 국비 무료 교육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체력 부담 적고 시급 높음,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교육기간은 온라인 20시간,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 수료 후 즉시 활동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급은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근무로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맘시터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방과 후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가 외출할 때 함께 있어주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교사 출신이시면 정말 유리하세요. 부모님들이 교육 경력 있는 분을 선호하거든요. 게다가 요양보호사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수월하고요. 아이들은 어르신들처럼 부축하거나 들어올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손주를 돌본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딸 수진이의 아이를 가끔 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챙겨주던 시간들이 즐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요양보호사처럼 육체적으로 힘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상담사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맞벌이 가정이 정말 많아서 수요가 엄청나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이 가장 필요해요. 학교 끝나는 시간이 오후 1시에서 2시인데 부모님들은 저녁 6시나 7시에 퇴근하시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즉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사 경력 35년, 손주 돌봄 경험 있음, 국어 교육 전공이라고 적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력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시면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교육만 마치시면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새로운 일 시작해 보려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로 물었습니다. 또 몸 힘든 일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아이 돌보는 일이야. 요양보호사보다 훨씬 수월하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아이들 좋아하잖아. 손주 볼 때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 한번 해봐. 남편의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처법, 아동 발달 이해, 놀이지도 방법 등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보다 훨씬 짧고 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내용이 제 교직 경험과 맞닿아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2주 만에 20시간 교육을 모두 마쳤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챕터 7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다음 주 저는 복지관 상담사의 도움으로 맘시터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프로필에는 제 사진과 함께 경력사항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 35년, 정년퇴직,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수료, 손주 돌봄 경험 있음이라고 작성했습니다. 놀랍게도 등록한 지 이틀 만에 첫 연락이 왔습니다. 노원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방과 후 돌봐줄 분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오후 1시 30분에 끝나는데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이 저녁 6시라서 그 사이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첫 면접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제 프로필을 보더니 매우 만족스러운 표이였습니다. 교사 출신이시라니 정말 안심이 돼요. 아이 숙제도 봐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국어는 제 전공이고요. 다른 과목도 초등 수준이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하루 4시간 30분, 시급은 1만 8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216만 원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때보다 근무 시간은 절반인데 급여는 비슷했습니다. 첫 근무날 저는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교복 치마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이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너랑 친구가 될 거야.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먼저 손을 씻게 하고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우유와 과일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는 간식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35년간 학생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간식을 먹은 후에는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국어 읽기 숙제와 수학 문제 풀이였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때처럼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것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나서는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색연필로 가족 그림을 그렸고 저는 옆에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엄마 아빠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6시 엄마가 퇴근했습니다. 엄마는 집안을 둘러보고는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아이 표정도 밝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숙제도 다 마쳤고 간식도 잘 먹었어요.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몸이 가벼웠습니다. 요양보호사 때처럼 온몸이 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첫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요양보호사 할 때랑 완전히 다르네. 얼굴에서 빛이 나.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응, 이 일은 정말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맘시터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두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이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주 4일 근무하며 하루 평균 5시간씩 일합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80만 원입니다. 요양보호사 때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근무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수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편합니다. 더 이상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허리와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리치료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뢰도 두텁습니다. 교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 학습 습관도 잡히고 예의도 바르게 배우고 있어요. 다른 맘시터분들은 그냥 밥만 주시는데 선생님은 정말 교육을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아이들도 저를 좋아합니다.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주고 고민이 있으면 엄마보다 먼저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짜 제가 찾던 일이었구나 싶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현재는 정기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니까 남편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갈 여유도 생겼습니다. 딸 수진이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맘시터를 한다고 했을 때도 걱정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교사 출신이라 아이들 가르치는 맘시터를 하신다고 말한답니다. 요양보호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여가 필요해도 몸이 버티지 못하면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62세의 나이로 요양보호사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주변의 추천만 믿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일인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를 추천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적성과 경력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셋째, 국비 지원 교육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양보호사도 맘시터도 모두 국비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넷째, 본인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저는 35년 교직 경험이 맘시터 일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쌓아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입과 건강, 보람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선택을 하세요. 돈만 보고 선택하면 결국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적정한 수입을 올리고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일이 최선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요양보호사만이 답이 아닙니다. 맘시터처럼 체력 부담은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사무직 등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맘시터가 정말 잘 맞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당당하게 생활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매일 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